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질문을 주셨던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지문이고요. 올해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지문이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에 대한 정보 처리.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처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이러한 지문에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건 사실 이미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일단 지금 싸우죠. 싸우니까 누가 누구랑 싸우냐. 그리고 누가 이겼냐.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즉 답이 되는 선택지는 바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의 전략은 뭐죠? 방어에 유리한 곳들을 골라서 군사 거점들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세종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적이 오는 공격하기 좋은 위치를 찾아서 군사기지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은 전략적인 측면까지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사 거점을 설치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군사 거점이 하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연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뭐 자성군,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두 개 나와요. 우회군과 그 다음에 또 무창군. 이렇게 해서 군사 거점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데 이들이 다 각각의 우리가 범주라고 본다면 이들 간의 연결이 결국에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 원리는 사실 이들 간의 연결, 즉 범주와 속성 간의 연결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추론형 선택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복습을 다시 해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신랑 신부랑도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신랑 신부 지문이랑. 그래, 선택지가. 그래서 선지 원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구조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조금 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좀 더 일관된 기준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져가셨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뭔가 선택지의 원리들을 예측을 할 때 정보들이 조합되고 만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문 읽으실 때, 이 정보들이 만나네. 그러니까 어연군, 자성군, 우예군, 무창군이 만나는 게 뭘까? 이 만나는 지점들, 그 지점이 핵심 정보가 결국에 되고 그게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까지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선택지 원리는 답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그 다음에 지문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답이 되는 선택지들이 정보가 어떻게 조합이 되어서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게요. 자, 긴장하지 말고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여진 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제 조선을 한동안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조선을 침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이 또 나옵니다. 근데 명이 여진족 추장을 책임자로 임명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결국 건주의 여진족이 암흑화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주어랑 서술어를 힘주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장소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장소가 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소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장소를 강조하는가 필자가 그리고 많이 반복되는가 정말 중요한 정보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만약에 크게 가지고 갈 거는 여진족이 나왔다는 거고 명이 나왔다는 거고 대상이 나오면 항상 관계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조선과
뭔가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고, 결국 이 여진족이 아모카라는 곳으로 이동했고 조선의 국왕 세종이 이들이 또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부분이 전략이죠. 세종이 그 침입에 대비하고자 어연군이라는 군사 거점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모모라는 곳으로, 모모라는 하면 보통 조금 강조하는 뉘앙스이긴 한데 여기에서 아모카랑 어연군 중에서는 어연군이 더 중요한 정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연군이라는 군사 거점을 설치했고 그 군사 거점을 설치한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단락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과 연결 지어 주셔야 돼요. 뭔가 이제 여진족과 조선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종이 혹은 조선이 어떠한 대응을 했을까 그러한 구조가 나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죠. 일단은 세종이 최윤덕을 지휘관으로 삼았대요. 변류의 뭐 부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단락이 하나의 범주라고 본다면 거기에 속성으로 들어갈 만한 중요한 정보를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는 사람 이름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저라면 최윤덕을 지휘관으로 삼았구나 정도의 최윤덕이라는 단어는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락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보니까 계속 여연군이죠. 여연군이라는 군사 거점과 관련해서 정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연군에서 서남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있는 만포에서 아모카까지 북진해서 건주의 여진족을 토벌했다. 그래서 그거 기억나시나요?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서 합류 지점이 어디였는지. 그래서 거기가 합류 지점에서 만나서 싸웠다. 러시아군이랑.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아모카까지 북진해서 사실 아모카도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면 정말 잘하신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지금 어연군이기 때문에 이 어연군을 중심으로 한 핵심 내용이 또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그냥 쭉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장치가 나옵니다. 세종은 만포와 어연군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서 여진족이 그 중간 지점에서 압록강을 건너올 경우에 막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뭐뭐인 경우라고 하면 제가 조건이라고 했고 그 부분은 힘주어서 읽으면서 선택지를 예측해라 라고 했었어요. 지금 보면 여연군, 자꾸 어연군이라고 하네요. 여연군과 만포 사이가 지나치게 또 멀리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압록강을 건너올 경우에 막기 힘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겠죠. 문제점 생겼고 그러면 해결점 생기겠죠. 이거 우리 라이브 방송 때 했었죠. 문제점 발생했고 그거에 대한 해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에 그럼 뭘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쵸. 자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연군의 서남쪽에 군사 거점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연군이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렇게 여연군이 중심으로 있고 정보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림을 그리듯이 뭔가 만포의 위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자성군의 위치를 다 그려가면서 지문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여연군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어떤 정보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가야지 정리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중요한 걸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제가? 선택지에서 요구하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판단을 요구했을 때 그때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리하면 안 돼요. 일단 여연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뭔가 뭐 거리가 머니까 만포까지 그 중간 지점에다가 뭔가를 설치했구나. 그게 바로 자성군이구나. 요렇게 이 중간 지점이 바로 자성군이죠. 자, 그래서 사실 만포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을 통해서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사실 여기 문장만 힘주어서 읽었어도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포의 동북쪽에 자성군을 두었다. 요렇게 가지고 가도 되고, 여연군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연군 서남쪽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서 여연군 서남쪽으로도 만포가 있고 여연군 서남쪽에 군사저점이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네. 그럼 조금 더 머릿속이 더 잘 그려지죠. 만약에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연군 서남쪽에 만포, 그리고 여연군 서남쪽에 군사거점, 그게 자성군. 그렇게. 항상 방향을 잡을 때도 중심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이렇게 방비가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진족이 난리를 치네요. 네, 여영군을 또 침략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이천이라는 장수를 보냈어요. 아까 최윤덕 가져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천이라는 장수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포 계속 나옵니다. 이쯤 되면 만포 되게 많이 나오네. 만포 압록강. 뭔가 만포와 압록강도 이 여연군만큼이나 중요한 정보가 되고 중심축이 될 거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쵸? 계속 만포와 여연군 사이, 그 다음에 만포, 압록강 이런 단어도 계속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세종은 더 강화하고자 여연군과 계속 여연군 나오죠. 자성군 사이의 중간 지점에 우회군을 설치했다. 요거 보시는 순간 우회군이 답이 되는 선택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 만나잖아요. 여연군 얘기, 자성군 얘기 지금 다 나오죠. 여기부터가 포인트구나. 그러니까 답이 되는 선택지를 만들 때 여기를 가지고 재료를 만들겠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연군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우창군인가요? 네, 를 설치했다. 그 4개의 군인데 물론 얘도 여연군이랑 이 두 가지가 만나긴 하는데요. 얘가 지금 3개가 만나잖아요. 얘는 2개고. 그러니까 얘가 더 매력적이죠. 그래서 여연군 서남쪽에 만포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자성군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연군과 자성군 사이에 우예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지금 저는 이미 지문을 다 보고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처음부터 지금 읽었을 때 이렇게 정리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진족 나오고 조선 나오고 명 나왔을 때 포인트는 여진족이랑 조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침략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침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국왕 세종이 또 침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어에 유리한 곳을 골라서 여영군이라는 군사 거점을 설치했어요. 모모라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가니까 여기에서 또 지금 여진족이 침략을 했고 이번에 세종은 최윤덕을 지휘관으로 삼았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디를 힘줘서 읽었냐면 여기를 힘줘서 읽었습니다. 경우 때문에. 세종은 만포와 여연군 사이가 거리가 지나치게 먼 그 중간 지점에 압록강으로 오면 막기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뭘 세우냐면 바로 자성군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여연군에서 서남쪽, 여연군에서 서남쪽 해서 여연군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반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복이라는 거는 필셋이 의도적으로 강조해 주는 거니까 여기서 잡고 보니까 군사 거점 여기는 만포였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 여연군이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겠네. 나중에 그려야 한다면 내가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면 여연군을 중심으로 해서 만포 그 다음에 또 이 군사 거점인 여기 있는 자성군을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락을 가보니까 여전히 침략을 했대요. 이번에는 이천이라는 장수를 보냈고요. 그래서 또 여진족을 토벌을 했는데 더 강화하고자 이번에는 여연군과 자성군 이번엔 사이예요. 그 중간 지점에 우예군을 설치했다 하는 순간 여기가 뭔가 불꽃놀이 딱 시작됐죠.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연군, 자성군, 그 다음에 우예군 간의 이 위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개의 군은 4개군이고 무창군까지 해서 자, 북쪽 변경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연군이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자성군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우회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선택지가 구성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픽셋이 또 위치를 되게 중요한데, 이 위치라는 것은요, 동서남북을 얘기해요. 동서남북. 이게 우리 언제 나왔냐면 뭐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민간경력직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동서남북이 의외로 최근에 되게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정보인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위치를 표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위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선택지를 볼 때 판단하는 거예요. 아셨죠? 정리를 하면서 질문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까지 일단 크게 정리를 하고 답이 된 선택지의 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론형 선택지를 볼 때 인과,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그래서 뭐뭐면이라든지 뭐뭐이기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A는 B다, 이고 C는 D다, 꼴, 혹은 A는 B다처럼 범주와 속성의 연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선택지의 원리 중에 비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들이 추론형 선택지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지를 쭉 이렇게 봤을 때 정보를 조합하는 걸까? 그렇지 않은 걸까? 그러니까 조건문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의 조합이 더 매력적인 거거든요. 두 정보를 조합하고 있느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보시면 여기도 조건문이고 여기도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정보가 조합되었느냐가 포인트인데 지금 5번 선택지 보시면 여영군으로부터 압록강 줄기를 하루로 이동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머릿속으로 여영군은 지문의 위에 부분이죠. 내 머릿속에. 그런데 이천의 부대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천에 대한 장수를 보낸 부분은 여기죠. 그리고 여기는 뒤에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정보를 조합하는 선택지잖아요. 이 선택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음에 사실 이 지역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순간 이 부분에서 이 지역이 뭔지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천의 부대는 만포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건주 여진적을 토벌했다. 그래서 지금 이 만포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 전체에서 만포를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어제 라이브에서 했었던 탄소랑 똑같이 이들을 관통할 때 계속 만포를 강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포라는 단어도 사실 눈에 들어왔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선택지가 나온 거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매력적이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부분 있죠. 우회군 설치한 거 이 부분이 나와서 여기에 지금 우회군과 연결하면 더 매력적이겠죠. 여기에 우회군과 를 연결하면 더 매력적일 텐데 사실 이 지문에서는 지금 흩어진 정보를 조합하면서 이 만포라는 것과 압록강과 그 다음에 여연군을 계속 중심적인 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지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연군을 중심으로 보면 지금 보면 계속 이 여연군의 아까 우리 이거 했었죠? 그쵸? 그래서 여연군의 만포가 이렇게 있고 자, 서남쪽으로 수백 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만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수백 리 떨어졌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강조거든요. 그래서 서남쪽으로 만포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양군의 서남쪽에 이 중간에 이제 거점 하나를 더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자성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 사이를 또 다시 한번 연결한 게 우회군 이렇게. 그래서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연군으로부터 하류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천의 부대가 왕명에 따라서 여진을 정벌하고자 하는 그리고 압록강을 건넜던 그 지역, 요 지점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된 선택지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된 선택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는 거는 선택지에서 요구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거라는 거. 지문 읽을 때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읽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하지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을 읽으실 때는
이 가장 중요한 정보들, 선택지가 어디서 나올까? 어떤 선택지들이 매력적일까?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서 와주셔야 더 선택지도 줄이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